네, 안녕하세요. 벌써 128회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을 마무리로 2022년도 세 번의 시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128회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올해는 126회, 127회, 128회 세 번의 시험을 거쳐서 126회 같은 경우는 뭐 110명이라는 전체 중에 두 번째 많은 그 뽑은 시험이죠. 예전에 111명을 한번 뽑은 적이 있고 이번에 110명을 뽑았습니다. 또 그리고 127회는 9명이라는 합격자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렇죠? 110명, 9명. 여러분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127회를 시험을 보셨는데 9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제 또 충격도 많이 받으셨고 실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128회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128회에는 몇 명을 뽑을까요? 110명 이상을 뽑을까요? 아니면 9명 이하를 뽑을까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조율한다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9명 이상은 분명히 뽑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건설안전기술사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분야의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이 점점 이제 강화가 되고 내년 2023년에 이제 50억 이상이면 다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요가 많고 어느 정도 분명히 많이 뽑을 거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128회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이제 내년 129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번에 이제 합격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뭐 가장 좋은 부분이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이겠지만 만에 하나 또 129회를 준비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건설안전 기술사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 이제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8회 시험을 보신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봅니다. 대부분이 시험이 어려웠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하면 거의 뭐 한 7, 80%는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제대로 못 쓴 것 같습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얘기입니다. 자, 128회 시험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지금 총평을 하고 합격 전략을 말씀드릴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8의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물론 뒤에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안전대부터 시작해서 재연쇄성 이론, 뭐 작업 중지권, 철근 부식 방지 대책, 알카리 골재 반응, 그렇죠? 또 직무 교육에 대한 부분,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사망 사고 만인율, 그 다음에 성격 오요인, 콘크리트 강도 시험 방법, 밀폐 공간, 그리고 임시 소방 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그리고 앞에 손보호가 있네, 손보호구.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금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한 번도 모르거나 접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격 5 요인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건설안전기술사를 시작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당히 익숙한 문제였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실전 이제 뭐 2교시를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고령 근로자, 지하 안전 평가, 그 다음에 비계, 흙막이 공사, 그 다음에 건설 공사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그 다음에 건강장애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 자,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생소하거나 전혀 모르는 어떤 용어가 있거나 한 것보다는 상당히 익숙한 문제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라면 기본적으로 풀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3교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고요. 콘크리트 타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세기를 이용한 해체 공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교량의 슬래브 시공에 대한 문제. 역시 이제 붕괴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공사에서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역시 3교시에 출제가 됐고, 4교시는 코사 MS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 그 다음에 굴착기 작업 시의 재유형별 안전대책, 그 다음에 사면 붕괴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역시 3교시, 4교시 자체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고 많이 접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기가 어렵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 문제고, 문제 자체가 생소한 문제 아니면 처음 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한두 번 이상의 접해봤던 문제, 또 현장에서의 실제 안전관리하면서의 고민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리를 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한번 이제 128회 이 출제 문제에 대한 어떤 분류, 그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특징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건설 관련 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계속 언급을 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관련법이 답안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 2019년, 2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을 시점으로 해서 법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법에 대한 출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문제 역시 건설관련법의 출제 비중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의 하나의 또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예외 중에 126회 시험은 철근 콘크리트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이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어 왔었고, 그 중에 붕괴 사고라든지 어떤 그러한 큰 이슈들이 워낙 많았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대한 콘크리트에 대한 사고 역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어떤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된 게 하나의 특이한 부분이었고, 나머지 시험은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형의 어떤 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설안전관련법 중에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에 상당수의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입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슈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126개 시험 때 시험 인접에서 된 광주 붕괴 사고 역시 타워 크레인의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중지권이 발동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중지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의 어떤 작업중지권에 따른 어떤 사업주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되어 왔었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작업중지권의 강조가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입니다. 문제가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그래도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워낙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위험성 평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워낙 중요한 문제인데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고, 단 절차,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방법 해가지고 위험성 추정 방법에서 세 가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고 사망 만인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 포커스 캠프라든지 실전 문제 때 다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뭐 제가 워낙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공통 아이템 내지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중에 이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서 역시 했고, 포커스 캠프라든지 다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이 역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역시 어떤 고령 근로자 또는 철근 작업이라든지 중약물 취급의 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또 그거에 대한 예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도급 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그 다음에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두 개가 결합해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도급 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이 되면서 도급 사업에 대한 관리, 이러한 부분이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도급 사업에 대한, 즉 관계 수급인의 작업 상황, 뭐 작업 시기, 일정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작업 방법까지 도급인이 관리를 하게끔 법이 이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급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역시 설계 변경 요청 사항은 작년에도 출제가 된 출제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총 6문제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안전보건규칙 문제 역시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의 점검, 손보호구의 특징. 안전대는 작년에 스마트 추락 방지대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IoT 기술, 즉 스마트 건설 안전과 관련된 안전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손보호구에 대한 특징, 손보호구는 특정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보호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2021년, 2022년 건설 현장 부분이만 아니라 산업재해, 산업 현장에 3대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3대 안전수칙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떨어짐, 끼임, 개인 보호구를 말씀을 드렸고, 이게 2021년, 올해인 2022년까지 중점 관리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리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보호구가 출제 경향이 지금 이제 작년 올해 좀 많이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보호구에 대한 종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특정해서 손보호구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개인 보호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에 대한 부분, 자율 확인 보호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이제 실전 문제라든지 포커스 문제에 제가 출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련자의 직무교육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뒀다면, 여기는 안전보건 관련자입니다. 뭐 안전관리라든지 산업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든지 안전보건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지금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60억이지만 이제 내년에는 50억에 해당되는 배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교육에 대한
강의 시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소방시설입니다. 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위험 작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재 문제는 거의 매번 이제 출제가 되고 워낙 중요한 문제고 또 제가 강의하는 부분 중에 화재에 대한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임시소방시설 역시 하나의 중요 키워드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포커스 캠프라든지 실전 문제에 매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정책 이슈 강의 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건강장애 및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조치입니다. 이게 유기용제와 중급속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총 16문제, 즉 40%, 39%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제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이제 건설관련법과 해당되는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의 목적 해서 그러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안전점검에서 쓰라고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안전점검표 작성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안전점검표 제가 여러분에게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리를 하거나 답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근데 안전 체크리스트나 안전점검표를 쓰는 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가 실제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어서의 점검의 가장 기본 서류가 바로 안전점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전점검표에 대해서는 현장에 점검을 하거나 점검을 받거나 점검을 하러 가실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점검의 기본, 즉 시공 점검도 마찬가지고 품질 점검도 마찬가지고 안전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빙기 점검, 아니면 장마철 우기 대비 점검이라든지 여기는 점검표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검표를 사례화해서 답안을 충분히 작성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에 대해서는 실제 문제를 다 풀어봤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시설물 안전진단 콘크리트 강도 시험입니다. 이것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하안전 평가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하안전 평가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 개정 사항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안전 평가에, 즉 지하안전법의 법 개정상을 모른다라면 어떻게 답안을 쓸까요? 지하안전 영향평가라고 답안을 쓸 겁니다. 영향평가. 근데 영향평가가 없어지고 지하안전 평가라고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안전 평가에 대한 문제는 출제를 예상을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상, 평가 항목,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만큼은 워낙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법 개정이 예고가 돼 있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즉 문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답안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내년에는 분명히 법이 개정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 내지는 법 개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역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은 제가 건설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 안전법, 지하안전 중대재해처벌법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목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법 가장 앞에 목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요번에 이제 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요 4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법에 대한 문제가 전체 52%에 차지하는 16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설 관련법에 대한 부분이 제가 강조를 꾸준히 많이 해왔었고 지금 실제 이제 문제가 52%라는 엄청난 문제가 이제 절반 이상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내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안 틀에는 이러한 건설 관련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이제 답안은 합격자 답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입니다. 건설안전관리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버드 이론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령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고령 근로자는 제가 법과의 분도 항상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뭘 얘기했나요? 고령 근로자, 그 다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까지 항상 제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에 나왔고 실제 문제를 다뤘던 내용입니다. 버드 이론은 뭐 워낙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 문제가 산업 심리에서 성격 오요인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이거를 안전 심리 5요소와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루질 않았고 여러분들이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별한 문제 아니면 새로운 문제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문제를 건드리고 익숙한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안 쓸 것 같아서 건드리거나 이러한 문제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항상 말씀드리죠. 쓰지 말라는 문제는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드렸다면 좀 아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공사입니다. 가설공사를 보면 비계,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가 나왔습니다. 같은 비계 문제가 또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비계 문제,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워낙 뭐 익숙하게 다뤄야 됐고 또 하중에 대한 고려하다 하중에 대한 문제는 뭐 매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굴착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콘크리트 타설 문제가 쳤는데 이어치기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이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교량의 상부 구조물인 슬라브 시공 시의 붕괴 원인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타설 문제와 콘크리트 상부 슬라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그만 응용을 한다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실전 문제의 타설과 여러분들이 상부 구조물 슬라브 또는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익히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다뤘던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통공사로 철근 콘크리트와 토공 및 굴착공사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RC 구조물의 철근 부식 및 방지 대책입니다. 그죠? 철근 부식 방지 대책, 철근의 정착길이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시설물 안전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시설물 안전법이죠. 유지관리에 관한.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연결해서 답안을 쓸 수 있고 알칼리 꼴제 반응 역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다뤘습니다. 복합열화라든지 이러한
그와 연계해서 알칼리 물질은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마이 공사는 뭐 여름에 항상 나오는 문제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면분계 역시 여름철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됐고 실제 많이 다뤘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공사는 13% 4문제가 출제됐고 가설공자 5, 안전관리론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끝판왕이라고 표현이 되면 드디어 건축토목공사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오는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2016년, 17년 해서 2020년, 그래서 19년, 20년이 하나의 우리가 건설안전기술사의 하나의 출제 경향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당시만 해도 거의 70%에 해당되는 문제가 건축공사와 관련된 시공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바뀌면서 드디어 2022년 128회에는 건축토목공사가 한 문제도 안 나오는 문제였다라는 게 하나의 어떤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공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해체 공사에 대한 문제가 역시 출제. 해체 공사는 워낙 문제가 출제 많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작년에 큰 해체 공사 사고가 연이어서 많이 발생이 됐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코사 MS에 대한 인증 절차는 코사 18001과 코사 MS로 인증을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바로 6월 30일까지 인증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코사 MS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실전 문제 실제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포커스 캠프의 해체 공사는 워낙 많이 다뤘습니다.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 초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어떤 공통 아이템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 강의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토목 시공이나 건축 시공을 또 공부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듯이 문제의 출제 비율을 보면 총 31문 중에 52%에 해당되는 건설 관련법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13문제, 5문제, 4문제, 3문제에서 골고루 출제가 된 반면에 건축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128회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터널 공사의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터널 공사에. 이게 터널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터널 공사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건 규칙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